모자 철학 A.G. 가디너. 일전에 나는 모자에 다리미질을 하려고 모자점에 들렸다. 비바람에 바래져 털이 부수수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새 것처럼 은이나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기다리며 광을 내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때 모자점 주인은 대단히 흥미있는 화제를 꺼냈다. 그것은 모자와 머리에 관한 것이었다. 머리 모양이나 그 크기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대개 머리는 보통 정도죠. 제 말은 다름이 아니라 그는 나의 보통 크기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뚜렷이 어리는 것을 보았던지 덧붙여서 말을 이었다. 제 말은 다름이 아니라 대개 머리는 특대형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개 중에는 큰 머리도 있답니다. 자, 저기 있는 모자를 보십시오. 저건 괴상한 머리 모양을 가진 분의 것입니다. 길고 좁은 것이 혹투성이랍니다. 정말 괴상한 머리죠. 그리고 머리의 크기로 말하면 놀라울 정도로 그 차이가 심하죠. 변호사들과도 거래를 많이 합니다만 그들의 머리 크기는 놀랍지요. 선생님도 놀랄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거기 따라서 머리도 부푸는 모양이죠. 저기 저 모자는 A씨의 것인데 유명한 변호사의 이름을 대면서 그의 머리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7인치 반이 그의 사이즈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7인치 이상 되는 분이 아주 많답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계속했다. 머리의 크기는 직업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항구 도시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장들의 일을 많이 했었죠. 그들의 머리야말로 보통이 아닙니다. 파도며 바람이며 빙산이며 기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느라고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보통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모자점 주인에게 빈약한 인상을 주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게를 나섰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6인치 8분의 7의 인간인데 따라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보석이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큰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었다. 물론 위인들이 왕왕 큰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는 반대로 바이런은 작은 머리를 가졌고 따라서 뇌도 대단히 작았다. 괴테는 이런 바이런을 가리켜 유럽에서 셰익스피어 이후 가장 훌륭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일반적인 상식론을 따를 생각은 없으나 작은 머리의 소유자로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괴테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홈즈가 지적하다시피 중요한 것은 뇌의 크기가 아니라 뇌의 회전인 것이다. 그런데 홈즈의 머리는 작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모자상에게 비록 나의 머리는 작을망정 뇌의 회전은 최상급이라고 믿을 만한 확증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에 와서 회상하는 것은 그 사건이 우리 모두가 제각기 특수한 창구멍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상인은 모자의 크기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는 단지 존슨이 7인치 반의 모자를 쓴다고 해서 존경하고 스미드는 6인치 4분의 3을 쓴다고 무시해버린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모두 이러한
제한된 직업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재봉사가 당신의 옷을 훑어본다면 그는 당신 옷의 재단과 윤기를 보고 당신을 평가할 것이다. 그 사람의 눈에는 당신은 한낱 옷걸이에 지나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라는 것은 순전히 입고 있는 옷에 정비례한다. 구두장이가 당신의 신을 봤을 경우 신발의 질과 상태에 따라서 당신의 지식이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정도를 측정할 것이다. 만약에 굽이 닳아서 굽이 낮아진 신발을 신었다면 모자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당신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모자는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평가 기준이 아니다. 치과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이빨로 온 세상을 판단한다. 그는 당신의 입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당신의 성격이나 습성이나 건강 상태나 주의나 성질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진찰을 끝낼 무렵에는 단지 당신의 이빨만을 증거로 해서도 당신의 전기를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나 또한 사물을 보는데 직업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구사하는 기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자의 취향이나 직업, 편견에 의해 채색된 안경을 쓰고 이웃을 자기 개인의 자로 재며 자신의 계산법으로 그들을 계산하고 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보고 있지 객관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볼 뿐이지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다채로운 빛을 발산하는 것, 즉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릇된 짐작을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다.